우리 국토계획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계획법이죠, 계획법. 국토계획법은 계획법이다.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를 만든다. 이용도 하고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고 집행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3개를 만들었죠. 결론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죠, 관리계획. 그런데 도시군을 단위로 집행한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도시군을 단위로 집행하는 계획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도시군을 단위로 계획이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이 나오죠. 이 2개 계획을 묶어서 무슨 계획? 자, 이 2가지 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개 도시가 아니고 2개 이상의 도시다. 무슨 도시? 광역도시. 이 계획을 우리는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군은 한 개의 도시. 한 개의 도시가 뭐예요? 특광시군. 한 개의 도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2개. 그럼 이 2가지 계획은 누가 수립해? 특광시장 군수가. 아시겠죠? 광역도시 계획은 한 개 도시가 아니고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었죠. 그 묶은 걸 뭐라고 불러요? 광역계획권. 이거 빨리 안 되면 안 돼.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이런 용어들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자, 이 계획에서 우리가 뭐를 공부하셨어? 계획에 광역도시 계획이란 기본계획이란 관리계획이란 이거 했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근데 이 절차는 공부 안 했죠. 근데 뭐는 알고 있어요? 요 2가지 계획은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승인이 나야지요. 나중에 누가 수립하고 승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관리계획은 수립하기 위해서 승인 받아요. 승인 받은 것 중에 입안을 해요. 입안을 해가지고 승인 받아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원칙은 뭐 해야 된다? 같아야지. 같아야 되는데 똑같은가요? 안 똑같은가요? 안 똑같았지. 즉 입안권은 있는데 결정권이 없는 자 있었죠. 기초시장군수.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원칙은 도시군은 특광시군이니까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죠. 그런데 관리계획은 예외가 있었죠. 예외,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 이게 예외죠.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누구예요? 국도죠, 국도. 자, 얘들이 다 입안권이 결정권이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입안권자, 결정권자 똑같잖아요. 그런데 얘는 결정권이 없었죠. 그래서 결정은 얘들이 입안하면은 누가 결정하느냐? 특광시, 특시, 특도까지는 자기가 결정하죠. 근데 여기는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 도지사. 이 시장 중에 대도시만 직접 결정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결정권자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누구? 시도를 다른 말로 광역자치단체. 아시겠죠? 광역한테만 결정권을 줘. 그런데 기초 중에는 대도시에게는 결정을 준다. 그래서 원칙은 얘들이 결정권자고 결정권자고 얘들이 입안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결정하겠죠. 국장도 입안하면 자기가 결정하지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자기가 입안한 건 자기가 결정한다. 요 시장군수는 본래 결정권이 없지만 시장군수는 관리계획 내용 중에 몇 번? 5번은 자기가 결정했지. 지구단위계획. 이해하시죠?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입안권자, 결정권자. 요게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 기억이 다 나야 돼요. 왜? 우리 관리계획 내용의 4번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전부 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전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고시를 해서 알려줘야죠. 관보나 공보에 고시를 합니다. 관보는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고시한다면 어디 고시하고? 관보. 지자체가 고시하면 어디 고시하고? 공보. 그리고 관보, 공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계획 중에 요 두 가지 계획은요, 의의하고 절차 공부하면 끝나. 더 이상 공부 안 해. 근데 얘는 우리를 구속하죠. 구속하니까 우리한테 알려줘야죠. 알려준다는 거 우리 보고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관리계획만 고시되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었죠. 뭐가 나와야 돼요? 지형도면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 뭐라고 물어볼까? 관리계획이 고시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X. 지형도면이 고시가 돼야 된다. 지형도면 고시된 날에 다음 날이라고 했어요. 고시 한 날이라고 했어요. 고시 한 날까지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뭐가 끝난 거예요? 계획이 끝난 건데, 이 계획을 통해서 집행한다는 요 집행.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자는 게 우리 국토계획법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계획 중에 집행하는 계획은 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건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6개가 있었죠. 1번이 뭐가 있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뭐가? 용도구역. 용도구역에 뭐가 있던가? 6번도 용도구역이었습니다. 뭐 공부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1번, 2번 용도지역지구구역이라는 제도는 이걸 관리계획 절차로 뭐 한다?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하죠. 요 6개는 저하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전부 관리계획이니까 전부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그러면 끝나.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뭐 하기도 하죠? 변경하기도 하고. 자, 요 지정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국은 행위제한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제도가 뭡니까? 지역지구구역제도가 뭐예요?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지정 변경해서 행위를 제한해가지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그게 용도지역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기억나셔야 돼? 여기서는 뭐를 공부했는가? 여기서는 뭐를 했는가? 여기서는 뭐를 했는가가 떠올라야 돼요. 지금은 세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했는가를 기억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사업을 하는 내용이었죠. 3번은 뭐를 설치하는 거? 기반시설. 4번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3번, 4번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를 한다? 사업을 한다.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이런 용어가 빨리 익혀져야 돼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하고 물으면 반대로 거꾸로 뭘로 결정한 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가면은 제가 늘 뭐라 물어봐? 뭘로 결정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무슨 절차로 결정했다?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는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이 그러면 몇 개라는 겁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개다? 3개다. 3개다. 아시겠죠? 요 중에 요거는 국회법에서 직접 했고, 요거 2개는 법이 따로 돼 있었잖아요. 도시개발법. 이제 오늘 요거 공부하실 거야. 요거는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제가 요 2가지 법은 국회법에서
분가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무슨 절차로 사업 결정한다고? 관리계획. 무슨 절차? 그렇게 나중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관리계획 내용 기억하실 수 있죠? 용도지역 지구구역하고 사업하는 거, 이게 관리계획이라니까. 그리고 5번이 지구단위 계획이었죠. 그 다음에 6번이 입주기준. 6번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다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를 하시는 거냐? 오늘은 뭐를 하시는 거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 국회법이 계획 만들어 가지고, 그 구체적인 계획은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국토를 이렇게 이용하니까 난개발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의 목적은요, 계획 만들어서 개발하는 목적은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 난개발이 막아서요? 계획사업으로 하니까. 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사업이란 건 미리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 환경, 경관, 녹지 등등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간다니까. 예전 같으면 집을 먼저 짓고 도로를 뚫었는데 이제는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공공시설 부지 만들어 놓고 공원 부지 만들어 놓고, 아시겠죠? 그 주택용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딱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고 공장 지을 때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니까 난개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획으로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업이 계획사업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게 문제죠. 모든 사업을 계획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계획사업은 규모가 크다 작다?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규모는 크고요. 계획사업은 개인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니까 우리 지난주에 요 3번 사업하는 거 봤죠? 수용해서 사업했잖아요. 수용 사용해가지고. 맞죠? 그래, 요게 계획사업인데 규모가 작은 것은 계획사업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제일 큰 제목이 계획을 통해서 하는 건데 계획을 통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허가 이름이 뭐다? 이 허가 이름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이라는 걸 공부를 해요. 건축법은 건축 허가를 받아 짓는데 그건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는 것이 목적이고 얘는 목적이 뭐예요? 난개발을 막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개발행 허가를 막는 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게 개발행 허가의 목적입니다. 자, 내가 땅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요, 개발행 허가라는 걸 통해서 미리 기반시설, 환경, 경관 이런 걸 따집니다. 여기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기반시설, 특히 도로, 상하수도 이런 용량이 딸리지 않는가? 주변 환경과 조화는 이루어지는가? 저번에 전부 주변에 주택가인데 모텔에 들어선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주변 환경과 안 맞죠? 주변에 경관이나 문제가 없는가? 등등을 따져가지고 이 건물 이런 용도 이런 규모는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 이해하죠? 여기에 이 건물을 지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판단하는 게 개발행 허가예요. 그럼 개발행 허가는 건축물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주변 여건을 따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자리에 롯데마트를 지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게 개발행 허가고 지어도 되겠다 하고 개발행 허가가 났죠?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축 기준을 따지는 거야.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구조는 어떻게 갖추면 되고 설비는 어떻게 갖춰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하나 지으면요 기본적으로 허가가 2개가 나야 돼요. 먼저 국회법에서 개발행 허가가 먼저 나야 되고 개발행 허가가 나면 최종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개발행 허가라는 것은 난개발을 막는 게 목적인데 무슨 사업으로 안 하니까 받는 거예요? 계획사업으로 안 하니까 받는 거야. 그 물어봐. 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계획사업을 할 때는. 계획사업이 몇 개인데? 그러면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물 짓고 이런 개발행 할 때는
개발행 허가라는 걸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안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 여태껏 제가 늘 강조드린 게 뭐예요? 우리 국회법은 도시군을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한다. 그 도시군이 뭔데요? 특광.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특광시군 단위로 하니까는 이 관리계획 6개를 6개를 무슨 절차를 하는 거예요? 이 관리계획 절차를 하는 거잖아. 그럼 6개를 이 절차를 하는데 특광시군에서 하니까 입안권자가 누구였어요? 특광시군 군수였잖아. 예외적으로 국도도 입안을 하지만 그리고 결정권자 했죠. 그런 자들이 입안을 하고 이걸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요 두 가지 계획은요. 계획이란 의 절차만 나중에 좀 공부하면 돼. 지금부터는 요 두 가지 계획은 잊어버리세요. 요 두 가지 계획은 잊어버려. 1월달에 또 하면 돼.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계획을 지우니까 무슨 계획만 남아요? 관리 계획만 남네. 그럼 제가 여기 중간에 딱 서서 이쪽 편은 관리 계획이야.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하거든. 그러면 행정청은 누구만 하시면 돼? 입안권자, 결정권자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끝나. 그러면 입안권자가 하는 게 뭐예요? 3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단계별 집행계획, 지역도면 만들었잖아. 단지 누가 만들었어? 입안권자. 응? 단지를 입안권자가 만든다니까. 그 다음에 요 시설이 결정되면 사업 시행자 있죠. 시행자가 누구예요? 입안권자. 입안권자는 전부 행정청. 방금 입안권자 보셨잖아. 원칙이 누구?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누구? 국도. 이들인데 행정청이야.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는요,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입안 결정을 못해. 그러면 입안한 자가 시설 사업을 한다면서, 그러나 사업을 행정청만 해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해요? 아닌 자도 하지. 아닌 자는 이 자들로부터, 입안권자로부터 뭘 받았어? 지정받아서 했죠? 그거 좀 이따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개발법 할 때.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안권자가 하는 거 3개만 기억하자. 단지는 입안권자가 맡는다. 시설사업 시행자도 입안권자다. 나머지는 전부 누가 나와? 총 결정권자요.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 번 행정적 끝났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쪽 편은 입안권자, 결정권자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쪽 편은 여전히 무슨 단위로? 똑같아. 도시군단위예요. 그런데 이거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는 거잖아. 관리계획 절차를. 그냥 허가받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도시군의 장이지. 도시군의 장이 허가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의 장이 누구죠? 특광시장 군수. 그럼 이쪽 편은 누구만 나와? 특광시장 군수만 나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국토개혁법에서 허가받아야 돼. 누구한테? 특광시장 군수. 신고하고 해야 돼. 누구한테? 특광시장 군수한테 해야지. 왜?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법이라니까, 이 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국회법의 행정청은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거 안 어려운 거 한 번씩 해봅시다. 요 오른쪽에는 관리계획이 6개밖에 없다니까. 요 6개는 입안권자 결정하지 마시면 돼. 응? 요 6개를 입안 결정 고시하면 단지를 만들어야 돼. 단지는 누가 만들어? 입안권자. 시설사업이 결정되면 사업 시행자 누구요? 입안권자. 3개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누구? 결정권자. 그러면 끝. 어렵고 쉽고. 아직까지 쉽다는 대답은 안 나오죠. 이쪽은 전부 누구만 나와? 특광시장 군수만 나와. 그럼 국회법 행정청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어려워. 이쪽은 특광시장 군수만 나오고 이쪽은 입안권자 결정권자만 나오는데 그게 어려워. 처음이니까 어렵지. 나중에 한 2시바퀴 돌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뒤죽박죽 만들어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행정청에만 뭔가 심오한 우주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특광시장 군수가 나오는 법이 이 법은. 관리계획도 특광시장 군수가 나오는 건데 예외적으로 입안권자가 국도가 있는 거하고
시장군수, 기초시장군수한테는 결정권 안 주는 거하고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쪽 편은 6개였습니다. 그럼 이쪽 편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럼 이쪽 편에 있는 걸 나중에 제목을 잡아내면 걔들은 다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개발행 허가를 공부하실 텐데 우리 개발행 허가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계획사업으로 할 때 안 할 때, 안 할 때 받는다. 아시겠죠? 요거는 계획사업을 안 할 때 허가 받는 거라고. 계획사업을 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거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개발행 허가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가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허가를 받는 게 도대체 뭐냐? 허가 대상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요걸 정리하는 게 맨 처음에 정리가 돼요. 초반에 1, 2, 3, 4월 과정까지 요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뭐 개발행 허가는 어쨌든 개발행 허가의 가장 기본적인 건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고, 이걸 정리 못하면 개발행 허가 파트를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가 대상을 정리를 하실 텐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행위가 6가지 행위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도 무슨 사업으로 하면, 계획사업으로 하면 받을 필요가 없고, 계획사업을 안 하면서 요 6가지를 할 때는 개발행 허가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럼 개발행 허가권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뭐를 검토해서 허가한다?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기, 황, 경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때 허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개발행위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셔도 개발행위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건물 짓고 땅 파는 거지. 우리가 개발하면 건물 짓고 땅 파는 게 개발행위 아니겠어요? 당연히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작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133페이지를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권자 누구? 이제는 당연히 이해 가시죠? 이번에 허가 대상입니다.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도시군 계획사업 괄호 안에 몇 개? 3개. 그 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단서 조항을 밑줄을 그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 대상이 그 박스 안에 나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지금 우리는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얼마인지 따라와요. 11월, 12월 과정은 제가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따라와. 근데 그 조금 하는 걸 안 해버리죠. 그럼 나중에 1년 내내 힘든 거야. 1년 내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11월, 12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꼬박꼬박 복습하시고. 그죠? 제가, 뭔가 흐름, 제목, 이 부분의 용도 지역에서 뭘 했다, 제목 정도는 자꾸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건축물, 공작물이란 말이 나왔어요. 먼저 공작물을 하면은, 공작물이 뭐냐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적어놨나 보세요. 공작물 옆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돼 있죠. 인공의 공자의 동그라미, 제작할 때 작자의 동그라미, 시설물의 물자의 동그라미, 그게 공작물입니다. 자, 우리가 공작물 하면 사람이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은 다 공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입니다. 우리가 앉아 계시는 책걸상도요, 공작물이고, 전봇대, 아스팔트 다 깐 거죠. 다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작물이 뭡니까? 건축물이지. 건축물. 우리가 다음에 건축법을 공부하잖아요. 건축법 공부하면은 건축물이 뭔지를 공부합니다. 건축물을 공부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은 다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건축법에 가면은 건축물이란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공작물 중에서 요렇게 지붕도 있고 뭐 벽이나 기둥이 이런 게 있는 거 요렇게 생긴 걸 건축물이라고 공부합니다. 그럼 건축법에 가서 아시면 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이해하시면 되느냐?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아닌 일반 공작물의 차이가 뭐냐? 일반 공작물하고는 달리 이 건축물은 반드시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은 일반 공작물에 비해서 반드시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건축물 허가받는 게 어렵겠어요? 공작물 허가받는 게 어렵겠어요? 당연히 건축물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국회법의 개발행 허가 대상은 이 건축물만 허가를 받을까?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도 다 허가를 받을까?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도 다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이든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든 토지에 설치하죠. 그러면 개발행 허가 받고 해야 돼. 다시 말해서 건축물이든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든 함부로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1번은 우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건 1번에서 허가를 받고, 그럼 2번은 뭔가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데 괄호 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 괄호를 밑줄을 주세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뭐한다? 제외한다. 칠판 한번 보세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져 있죠. 이 말은 건축물은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1번에서 허가 받잖아. 1번에서. 그러니까 공작물 중에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 1번 이런 뜻입니다. 공작물 중에 건축물을 제외한 공작물은 몇 번? 2번 이런 뜻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결국은 건축물이든 아니든 모든 공작물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허가 안 받아도 돼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아주 경미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작물은 아까 사람이 만든 거 다 공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내가 지팡이를 짚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산 정상에 내리꽂았어. 산에 전기를 받았어. 내리꽂았어. 공작물 설치입니다. 허가 받아 안 받아? 왜요? 경미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 면적 얼마, 높이 얼마, 깊이 얼마, 부피 얼마, 무게 얼마 이하까지는 경미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허가 안 받는 대상이고 그거는 3월 정도 가서 공부하실 거예요. 지금은 허가 받는 거 요거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1번, 2번은 이해하시죠? 1번, 2번은 사실상 같은 거 다른 거. 사실상 같은 거요. 토지에다가 뭔가를 설치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건축물일 수도 있고 건축물이 아닌 일반 공작물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허가 받는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는가?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토지에 뭐가 나와요? 토지 형질 변경이 나오죠? 형질 변경이 나오고 4번이 뭐가 나옵니까? 토석 채취가 나오죠? 토석 채취. 자, 토지 형질 변경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안에 그 설명을 해놨죠? 절토는 땅을 깎는 겁니다. 깎아내는 거. 성토는 반대죠? 흙을 들이부어서 쌓는 거. 정지, 땅 고르는 거. 정지 작업,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 포장, 시멘트 포장이 필요한 거 있죠?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뭐를 바꾼다? 형상 변경 비율. 토지의 형상 변경 비율. 두 번째, 공유 수면 매림 비율.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에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있네요. 형질 변경이 뭐냐 하는 걸 두 가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에 뭐를 바꾸는 거예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형상이 뭐예요? 모양이잖아, 모양. 형태, 모양.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을 깎아요. 절토하죠. 절토해가지고 토지 형상을 변경하잖아, 지금. 아니면 흙을 부어가지고 반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평하게 다질 수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형질 변경. 두 번째는 공유 수매를 뭐 한다고요? 공유 수매를 매립한다. 공유 수매. 덥지 않아요 혹시? 나만 덥나? 항상 제가 갱년기가 돼가지고 더위를 많이 타. 자, 공유 수매를 매립하는 거하고 토지 뭐를 바꾸는 거?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질 변경. 기억할 수 있죠? 공유 수매 매립이 뭔지 아시잖아. 바다를 메꾸는 거. 메꾸는 거. 이걸 우리는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형질 변경을, 형상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절토하는 방법, 성토하는 방법, 정지 작업, 고르는 작업, 포장 등등. 물론 토지를 굴착하는 거.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가면 굴착이라는 말이 나와요. 굴착하는 게 이것도 형질 변경입니다. 굴착하는 건 일종의 요거는 뭐 정지 작업에 해당하겠죠. 굴착하는 거 이런 게 다 형질 변경이에요. 그런데 3번, 4번은 1번, 2번은 건물 짓는 거고 3번, 4번은 땅 파는 거잖아요. 땅 파는 건데 땅 파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형질 변경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어때요? 방금 요거는 형질 변경을 형상을 변경할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형상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평평하게. 이런 형질 변경이에요. 그런데 형상 변경이 이런 목적이 없고요. 형질 변경 목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산에 있는 이 흙이 필요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디에 성토를 하려면 흙이 많이 필요하잖아. 흙이 필요해서 여기 있는 흙을 파내는 거야. 여기 있는 흙을 이렇게 파내는 건 요거는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토석을 채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흙토자, 돌석자. 흙이나 모래나 자갈이나 바위나 이런 걸 채취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토석 채취. 이것도 허가 받고 해야 돼. 뭐 말인지 아시겠죠? 흙을 파내는 것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토석 채취 허가다 이렇게 불러요. 자, 3번과 4번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땅을 파내죠. 얘도 땅을 파냈고 얘도 땅을 파내요.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얘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땅을 파낸 거고 얘는 형질 변경 목적 없이 그냥 흙이 필요한 거야. 이런 차이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만약에 형질 변경 목적으로 여기 있는 흙을 파냅니다. 그러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될까? 토석 채취 허가가 필요가 없을까? 필요가 없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 그 내용에는 당연히 토석 채취가 포함이 되지 있는 거기 때문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 돼. 그러니까 형질 변경 목적으로 흙을 파낸다면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 되고 형질 변경 목적 없이 흙만 필요해서 파내면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토석 채취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목적으로 안 하는 것이다.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니면서 흙을 파낼 때는 무슨 허가? 토석 채취 허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 형질 변경 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토석 채취 옆에 한번 넘겨보세요. 토석 채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인데 요것도 다만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밑줄.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한다? 제외한다. 자, 우리 시험에 21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국토개법의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받아야 하는 행위. 토석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이렇게 나왔어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우리가 형질 변경 목적으로 안 한다니까 안 받는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건물 짓고 땅 파고 요게 개발행위라니까. 그러면 건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고 이건 이해를 하시고 이해할 수 있어요? 1번은 건축물의 건축, 2번은 뭐 공작물 설치. 요 두 개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이런 뜻이고 3번은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가 됐으면 몇 번 반복하면은 내게 되겠죠. 이해가 됐으면 몇 번 반복하면 내게 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 한다고 첫 글자 따또 이걸 또 외워. 전신에 뭐만 나오면 첫 글자 외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게 되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첫 글자를 안 따면은 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부득이하게 암기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 종류 이런 건 암기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건 억지로 외워야 되는데 이것은 이해를 하셔가지고 반복하면 내년 10월 달 돼가지고 아니 개발행위가 건물 짓고 땅 파는 거 이거 모르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건물 짓고 땅을 판다는 요 네 개는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거지. 건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땅을 판다는데 왜 공사하는 거잖아. 그걸 기억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공사를 하는 게 몇 개다? 4개가 있다. 응? 그게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러면 공사를 한다는 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공법은 허가를 받아서 뭔가를 한다. 인가를 받아서 뭔가를 한다. 지난주에 실시계획 인가라는 거 공부하셨잖아. 꼭 기억나셔야 돼. 나중에 좀 이따 할 거야. 승인 받아서 한다. 뭘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요. 허가 등을 받은 대로 공사를 해야 되겠죠. 허가 등을 받은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계획서 이런 것들은 준공검사라고 그래요. 그럼 요 4가지는 공사가 다 끝나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준공검사를 받아. 그럼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토석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마치면 관할관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아야지요.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5번, 6번이 오히려 이 두 가지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5번, 6번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이 토지 분할되어 있습니까? 5번이 토지 분할 맞지요? 6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물건 적치 행위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요 두 가지가 오히려 기억이 왜 잘 안 날 수가 있을까요? 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요 진짜 땅을 쪼개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상으로 나누는 거잖아. 공부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를 안 하는 거야. 안 하지만은 토지를 자꾸 잘게 분할하죠.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토지를 분할할까? 개발하려고. 그래서 토지 분할도 함부로 못하도록 뭐 한다?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토지 분할도 허가를 받고 해라. 그러면 토지 분할은 실제로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건 준공검사가 있을 수가 없지,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 토지 분할에 관한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왜 X.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주변의 환경, 경관.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라는 게 주변의 환경, 경관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 자, 이렇게 놓고 제가 물건 적치를 이렇게 놓고요. 우리 국계법이 왜 탄생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오니까 한 번만 들어주시면 돼요.
2002년도까지 2002년도 하면 한일 월드컵 할 때죠. 월드컵. 그때 난리가 났지. 월드컵 때문에 학원에 수업이 진행이 안 돼. 4강 올라가는 바람에. 이 월드컵을 있는 2002년도까지는요.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없고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우리 국토를 용도지역을 5개로 나눴어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5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지금에도 있는 용도지역은 뭔가요? 요거 있죠? 농림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죠? 요 3개는 성격이 명확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 준도시는, 준자가 뭡니까? 뭐뭐에? 준한다는 뜻이죠. 준한다. 준한다. 그러면 준도시라는 건 도시는 아닌데 도시지역처럼 간주한다 이런 뜻이죠. 농림지역처럼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성격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난개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개발이. 자, 이렇게 명확하게 보전 목적인 지역은 개발이 안 되니까 난개발의 가능성이 없죠. 개발이 안 되니까. 근데 요 두 지역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도시지역이라는 놈은요, 도시지역은 쏙 뽑아가지고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적용을 했어요. 도시지역만.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국토계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 지금 국토는 전국의 토지에 적용되는 법이고 이건 말 그대로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던 법이었어요. 그럼 도시지역만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토를 뭐를 했다는 거예요?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걸 계획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계획으로 안 하면 무슨 허가를 받아? 개발행 허가를 받았겠죠. 그럼 개발행 허가가 난개발 막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럼 이 개발행 허가라는 놈은 과거에는 2002년도까지는 도시지역만 적용되고 요 시골에는 개발행 허가라는 게 적용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제가 건물 지으려면 개발행 허가 받고 건축 허가 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예전에는 여기는 뭐 한다고 개발행 허가는 없고 무슨 허가만 받으면 돼? 건축 허가만 받으면 돼. 우리가 용도지역에서는 행위 제한하는 거 아시죠? 행위 제한. 그럼 여기도 행위 제한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행위 제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준도시, 준농림지역에 여기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행위 제한이 되어 있다면 지금 같으면 어때요? 개발행 허가를 받게 해가지고 숙박시설이 허가가 나는 지역이라도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거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용도지역에서 허용이 된다면 무조건 허가해 줘야 돼. 그러니까는 난개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도시계획법이라는 이 법을 요 시골 지역까지 전부 적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는 시골에도 도시군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거야. 만약에 계획서 안 하면 시골에도 뭘 받고? 개발행 허가를 받고, 이제는 시골 지역도 다 개발행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건 뭐다? 지금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 받는 허가 무슨 허가? 개발행 허가는 도시지역만 적용한다, 시골까지 다 적용한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에 개발행 허가는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개발법 정비법 할 때 우리 국토계획법의 개발행 허가는 도시지역만 합니까? 모든 용도지역에 다 합니까? 모든 지역에서 허가를 다 받아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 딱 하나 예외가 바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예요. 이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요, 모든 지역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녹지지역하고요, 관리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만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물건의 적지는 녹관자에서만 받는다. 이렇게 또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주상공에서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허가받고 안 받고? 안 받지. 건축 자재를 쌓아둔다? 안 받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내 땅이 아니고 도로에다가 쌓아두는 거 이런 거 안 되겠죠. 그건 도로법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내 땅에 쌓아두는 거 주상공은 관계없어. 특히 우리 집 뭘 물어본다면 농림지역이 없죠.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물건을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시는 거, 요걸 또 우리는 1년 동안에 녹관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죠. 녹관자. 물건 쌓아두는 거 어디서만 허가 받아? 녹관자.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 6개를 할 때는 우리 특광시장 군수한테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아시겠죠? 허가를 받아라.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정리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교재에는 뭐가 나오죠? 그 밑에 2번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변경 통지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건 무슨 말인지 절대로 몰라도 괜찮고요. 우리 공법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뭐라고요?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냥 변경은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인데 이 경미한 변경은, 그러니까 그냥 변경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변경하죠. 어쩌라고? 다시 허가 받아야지. 새로운 행위니까. 근데 경미한 변경은 다시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으니까 경미하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공법에서 경미한 건 통지하는 게 딱 한 번 나오고 신고하는 게 있고, 아시겠죠? 경미한 걸 변경할 때는 통지하는 게 있고 신고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변경하면 되는 게 있고, 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건 이제 심화 과정에 가서 할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허가 불필요 개발행위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3월 과정 가서 보실 겁니다. 우리는 국계법에서는 앞에서 요 계획에 관한 요 내용에 우리는 지금 제가 요걸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허가 대상 있죠. 6개 정도 기억하시고, 만약에 오늘은 공부를 안 하겠지만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허가 대상에 해당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네, 우리 국회법은 무조건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고민하시면 안 돼.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허가권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허가를 할까요? 허가를 할 때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기왕경. 계획으로 할 때는 계획으로 기왕경을 짜고 가는데, 계획으로 하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요 기왕경을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한다. 아시겠죠? 자, 아까 계획사업은 규모가 크다 작다? 공익사업이다 개인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규모가 크다 작다? 규모가 작아야 되겠죠. 여기 이상이니까 여기는 일정 규모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미만이 돼. 이 이상 이하 이래 같이 겹치잖아. 그리고 이거는 공익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계획사업이잖아. 신도시 개발하고 정비하는 계획사업이잖아. 그럼 이거는 규모가 커 작아? 크다니까. 계획사업은 규모가 크다니까. 나중에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하는 규모가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요 숫자는 같아. 나중에 이 동네 개발구역 지정할 거야, 개발사업 할 거야 하는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이거든. 근데 그 규모 미만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은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그 규모 이상이 되면은 계획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허가 기준을 검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허가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허가는 절차. 지금 뭔지 모르지. 자,
제가 왜 이 지금 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포인트를 잡아냈어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하면 학습 목표가 크게 동그라미 3개야. 첫 번째는 뭐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응?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3살 과정까지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이 뭔가 기관경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허가 절차가 뭔가 이걸 공부하시는 게 우리 개발행위 허가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 하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도 허가 받는 대상과 허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부하는 거다라는 이 제목 정도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다음에는 이 내용을 채워갈 거 아닙니까? 물론 공사가 끝나면 나중에 뭘 받아? 중공검사. 중공검사는 다 받아요? 4개만 받아? 4개만 받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개발행위가 끝났어. 개발행위가는 허가 대상, 그 다음에 기준 절차를 공부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실 게 뭐냐면은 137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4번.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어요? 137페이지 4번 성장관리 방안.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국토계획법의 내용이 크게 두 파트인데 이쪽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요 6개고요. 6개고 이쪽은 개발행위 허가거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쪽은 전부 관할 관청이 누구다? 특광지방 군수죠. 기억해야 돼. 특광지방 군수한테 허가 받았잖아.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시는 거야 지금. 이쪽 편에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장 관리 방안을 공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뭔지 설명만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성장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거야. 성장을 관리한 방안. 자,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키가 더 큽니까? 이제 안 큽니까? 이제 안 크죠? 그러면 키가 크는 걸 관리할 방안이 필요가 없어. 근데 청소년들은 쑥쑥 키가 커져. 근데 키가 안 크고 할까봐 또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성장 관리 방안 마련해야지.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이란 건 이미 성장을 다 했어요. 앞으로 성장을 할 거야. 그렇죠. 이미 성장을 다 한 건 지역은 관계없어.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이란 건 절대로 무슨 지역이 넣으면 안 돼. 이미 여기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야.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니까 여기는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장 관리 방안 대상 지역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미개발 지역이죠. 그래서 이번 진도는 더 이상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주상공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 동네가 성장을 해야 안 해? 안 할 것 같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성장도 안 하는데 무슨 관리가 필요해? 어차피 이 동네가 성장을 하죠. 다시 말해서 어차피 이 동네가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개발행 허가가 들어올 것 같아 앞으로. 아시겠죠? 그런 지역은 아예 계획을 짜놓는 거예요. 그냥 이 동네는 어떤 건물 지을 수 있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가 개발이 되도록 하자 하는 일종의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허가를 할 건가.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다. 개발행위 허가 지침.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허가를 하겠다 하는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개발행위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역시 뭘 막자는 거야? 난개발 막자 이 말 아닙니까?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자 이 말이야. 무슨 말 이해합니까? 우리 지금 이쪽 우리 국회법이 난개발 막지가 목적이라니까. 여기도 난개발 만들려고 뭘 만들어서 성장관리 방안. 그래서 이것도 계획입니다. 이 동네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가 계획 짜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문합니다. 성장관리 방안 누가 수립해요? 그렇지.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잖아. 그럼 물어봅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되겠죠?
자, 또 넘겨 보시겠습니다. 뭘 보느냐? 우리 교재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146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를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있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제목에만 밑줄 주세요. 또 한 장 넘겨보세요. 148페이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있죠. 그 두 군데 밑줄 그어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제가 뭐를 기억하자는 의미일까요? 이쪽 편에 개발행위 허가 쪽 편에 지금 두 가지가 더 나왔죠. 구역이 그 구역이 첫 번째 무슨 구역이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또 무슨 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그러면 이것도 뭔지는 모르겠어. 질문, 이 구역 누가 지정? 그럼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요. 얘네들을 꺼집어내서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물어봅니다. 얘네들은 관리계획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할 완청이 전부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뭐 때문에 나왔느냐면 기반시설 때문에 나왔어. 허가권자가 고려하는 게 기환경이라면서 그것 중에 요 두 구역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다? 기반시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하고 관계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어떤 지역에 자, 요 동네가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이에요. 그럼 이 동네는 이미 어떤 동네예요? 개발이 어떻게 돼버렸다? 완료되어 버렸죠? 개발이 완료돼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 뭐 빈 땅도 있을 수 있지만 개발이 완료된 동네예요. 그럼 여기 도로는 어때요? 이미 확정이 되어져 있죠. 상하수도도 다 설치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 건물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요. 롯데마트가 들어선다 생각하면 돼. 롯데마트 자리가 아직 빈 땅이야. 빈 땅이라고 가정하고 여기 롯데마트를 지으려고 개발인가가 신청이 들어왔어. 그런데 여기 롯데마트 들어와도 도로가 안 좁아. 상하수도 용량이 안 딸려. 그러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도로가 좁아서 차들이 정체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 용량이 딸려요. 그러면 롯데마트를 개발인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안 된다. 왜? 이유가 뭐예요? 기반시설 더 이상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트 허가를 해주면 결국은 기반시설 때문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네는 개발의 밀도 자체를 뭐 하자는 거예요? 관리하자는 거야. 개발의 밀도 자체를 관리한단 말은 큰 건물 못 짓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 이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 그 얘는요, 용적률을 우리 용적률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 정해놨었죠. 그 용적률을 절반까지 규제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반까지 용적률이 뭐예요? 지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용적률을 절반 깎아버리면 옆에는 20층 짓는데 나는 10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우리의 재산권을 엄청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죠.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 자체가 기반시설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지정됐다는 뭐 설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정된 적은 없는 걸로. 2003년도 신설되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주상공도 해당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개발이 안 된 이런 지역이 대상이 되겠죠. 그럼 이런 지역에는 이미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새로 개발하는 지역이죠. 새로 개발을 하는 동네에서는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짓겠다고 하는 자한테 돈을 걷어요. 돈을 걷어. 그럼 이 동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은 이 동네 계획을 짜요. 이 동네 계획을 탁 만들어 놓고 도로가 몇 미터가 얼마가 필요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 짓겠다고 하는 자에게 돈을 걷어. 돈을 걷어. 왜 걷어요? 그 돈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건물 짓는 자에게 뭐 시키겠다? 부담시키겠다. 그럼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곤란한 지역? 가능한 지역.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렇게 되는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중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여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기반시설 설치가 더 곤란한 지역이고 여기는 가능한 지역이니까. 어쨌든 이 두 개는 기반시설 때문에 만든 겁니다. 난개발 막는 게 목적이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개발 밀도를 관리해서 난개발 막고, 여기는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서 난개발을 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아시면 돼. 그럼 우리는 오늘은 요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는 뭘 기억하자? 요 네 가지가 나온다. 아시겠죠?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요 네 가지는 전부 관할이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국회법은 내용이 크게 두 개입니다. 이쪽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6개, 여기는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해야 되고, 여기는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개발행 허가 4가지 내용. 허가도 특광시장 군수, 성장관리방안도 특광시장 군수, 구역투개도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더 이상 공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있죠? 도시개발법을 조금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